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해야 돼. 네? 자, 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돼. 자꾸 막 놀러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 가려면 빨리 갔다 오세요. 벚 구경은 4월달입니다. 4월달이에요. 4월달. 자, 오늘은 199페이지입니까? 네, 199페이지의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금지행위는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작년에 신설이 되죠. 신설이 되고 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거기 조문에 보시면은 일단 199페이지에 133조 금지행위에 보면 원래는 이제 항이 없었어요. 1항이라든지 2항 이런 항이 없었는데 1호부터 7호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2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예,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다 보니까 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은 개업 등은 네,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요 1항에 있는 이 1호부터 요거는 전부 다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네,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거기 보면 1호부터 쭉 뒤에 넘어가면 9호까지 나와 있지요. 1호부터 9호까지는 개업 등에게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이 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서 다음의 이 방법으로 개업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 거고 된 거고 그죠? 예, 작년 시험에 막 나오는데 일단은 요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금지행위가 이제 그 밑에 쭉 나오는데 오른쪽 페이지부터 나와요. 금지행위의 종류 201페이지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금지행위,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지행위, 요거는 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것으로서 33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금지행위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그 행위를 하는 순간 금지행위로 처벌받습니다. 행위를 하는 순간 그 행위를 해서 결과와는 무관한 거예요. 의뢰인한테 이익이 있든 없든 간에 다 금지행위로 처벌됩니다. 개업 공유중개사 등은. 그래서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결과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붙이면은 첫 번째가 제목이 매매업입니까? 네, 첫 번째는 매매업이에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목을 좀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지 그 조문이 좀 생각이 나니까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뭐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냐면은 중개 대상물이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거 뭐 외우기 쉽죠. 요거는. 그럼 중개 대상물이 5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 토건입간공이죠. 토지하고 건축물, 임목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그러면 이 5개의 물건을 이 5개 물건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아파트를 계속 개업공유중개사가 아파트를 사고 팔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금지행위예요. 개업공유중개사는 중간에서 연결시켜주고 소개시켜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자기가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매매업이에요.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해야 뭐가 돼? 그걸 해야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억짜리인데 시세가 너무 급매로 나와가지고 급한 나머지 4억에 내놨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소개시켜 줍니까? 그거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적법하게 사면 돼요. 내 명의로 안 사면 돼요. 그렇죠? 가족 명의로 산다든지 하여튼 적법하게. 그럼 뭘 알아야지 적법한 건 알지, 그죠? 가족 명의로 뭐 와이프 명의로 산다든지. 와이프는 믿을 수 있습니까? 뭐 남편을 믿을 수 있나 그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 명의로 샀다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 저촉되니까 믿든 안 믿든 다른 사람 명의로 가족 명의로 사야 돼. 그건 적법한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다시 이제 5억에 팔면 순식간에 몇 억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1억을 벌게 되는 거지. 어때요? 가슴이 좀 막 따뜻해지죠? 순식간에 1억 원인데 뭐 어디 가서 순식간에 1억 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올해는 뭐 해야 된다고? 일단 따야 돼. 일단은 취득해야 된다. 올해는 취득을 해야지 뭘 하든지 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이 5가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인데 만약에 이 자리에 임대가 들어갔다 그러면 임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돼요. 금지 행위이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자, 자동차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 행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금지 행위이냐 아니냐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넘어갈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리는 무등록 중개업이라 그래요. 무등록 개업이죠. 자,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무등록 개업과의 협력 행위예요. 이걸 금지 행위로 보고 있는 거죠. 무등록 개업과의 협력 행위. 자,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 그걸 이제 무등록이라고 했습니다.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실을 중요한 건 뭐냐면 알면서예요. 알면서 그 무등록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 첫 번째 중개를 의뢰받는 거예요. 중개를 의뢰 받거나 또는 두 번째 그 무등록한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중개 의뢰 또는 명의 이용이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한 거죠. 네, 두 개 다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오하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무등록 개업의 사실을 어떻게 해? 이거 알면서예요. 무등록 개업의 사실을 몰랐다면 금지행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몰랐다면 안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자, 내가 무등록 개업의 사실을 내가 알면서 의뢰받다가 등록관청한테 적발됐어요. 누가 찔러가지고 적발됐어요. 그래가지고 등록관청에 와가지고 무등록 개업의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몰랐다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몰랐습니다 해야지. 정중하게 해야지. 뭘 잘했다고 배째라고 몰랐다 그러면서 몰랐습니다. 아시겠죠?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면 금지행위 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한 가지 더. 무등록 개업의 사실을 내가 모르고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한 100여 차례 받았어요. 중개 의뢰를. 그거 금지행위 한 겁니까? 안 한 거고. 무등록 개업의 사실을 모르고 100여 차례 받았어. 금지행위? 아닙니다. 왜? 몰랐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감정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100여 차례는 좀 심하네 그러면서 금지행위 이러면서 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다가 막 감정을 넣어서 하면 안 돼. 원칙대로 몰랐으니까 한 차례를 받든 100차례를 받든 금지행위 한 것이 아닙니다. 몰랐으니까. 자, 무등록 개업의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중개 의뢰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했는데 계약 체결이 안 됐어요. 금지행위 한 겁니까? 금지행위 한 거죠. 왜? 알면서 일단은 받는 순간 금지예요. 결과와는 무관하니까. 계약 체결 안 돼도 받는 순간 금지입니다. 대가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다 금지 행위 한 거예요. 왜? 알면서 받았으니까. 무등록 개업의 사실. 이게 중요하죠. 자, 되겠죠? 이 정도.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가 중개보수 있죠, 여러분. 중개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초과해서 받았네.
초과수순. 중개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초과수순. 사례, 그다음에 증여. 대표적으로 예시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 자,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렇죠. 명목을 불문하겠다는 얘기죠. 사례로 받든, 증여로 받든, 그냥 수고비로 받든, 식사비로 받든, 그냥 주고 싶어서 받든, 합의해서 받든, 불문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예요. 중요한 거는.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가 중개보수잖아요. 중개한 거 말고 다른 경험을 해주고 받는 보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많이 받아도 관계없잖아, 그거는. 자기가 능력껏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반드시 법정 한도를 받아야 돼. 중개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초과가 중요하죠. 법정 한도를 초과한 거죠. 초과를 하지 않았다면 금지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 초과해서 뭘 받은 거죠? 금품이에요. 금품이라고 하면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돈은 당연히 안 되지. 물건도 안 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이제 한가할 수 있는 물건 있잖아, 그죠? 환산할 수 있는 이런 물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네, 금도 물론 안 되겠죠. 금덩어리. 또 그림이 안 됩니다. 그림. 동양화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 서양화는 당연히 안 되지. 동양화가 안 되는데 서양화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행운의 열쇠 이런 것도 있어요. 행운의 열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행운의 열쇠를 갖다가 어디 철사 꼬쟁이로 만들겠습니까? 금덩어리로 만들지. 안 됩니다. 고려청자 이런 거는 안 되죠. 고려청자가 얼마나,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동물 같은 것도 있어요. 말 같은 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말은 안 됩니다. 환산해가지고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근데 쫓겨난 거 환산해가지고 초과 안 하면 그건 되는 거죠. 일단은 중요한 건 뭐예요?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예요? 네 번째가, 제목이 네 번째가 거짓된 언행이네, 그죠? 네, 거짓된 언행. 거짓된 말과 행동이에요. 자, 조문 이렇게 돼 있죠? 거래상의 중요사항. 이 말은, 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항이다. 그게 중개상물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건의 하자라든지 아니면 가게일 수도 있고, 또 주변 입지 조건.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올라온다 해가지고 거래하는 거고, 지하철이 들어온다 해서 내가 거래하는 거지. 지하철이 안 들어오면 내가 거래를 안 한다는 얘기지. 이게 거래상의 중요사항이 되겠죠. 이 중요사항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거짓된 언행을 한 거예요. 거짓된 언행. 거짓말, 기망행위 이런 거죠. 거짓된 언행. 그리고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은 뭡니까? 침묵을 지킨 거예요. 말을 안 한 거지. 고지해야 돼서 아주 중대한 하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 안 했죠. 왜? 그걸 얘기했다가는 거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고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고지 안 한 침묵도 이 거짓된 언행에 포함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어? 의뢰인의 판단을 원래 흐립니다. 원래 의뢰인은 흐리고 판단을 그르치게 했어요. 그르치가 아니고 그르치. 자, 그렇죠?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이런 말이지. 이게 이제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겠죠? 매, 그 다음에 무등록할 때 무, 그 다음에 수, 중개보수 수, 그 다음에 거.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매, 그 다음에 무, 수, 거. 이렇게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합니다. 요것은 전부 행정 형벌이 몇 대 몇입니까? 1대1, 1대1이라는 거. 1대1 되겠죠? 행정형벌 1대1.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대1이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관련 증서죠. 관련 증서로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에요. 금지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등의 분양과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관련 있는 증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증서가 있습니까? 청약 통장 같은 거 있어요. 청약 부금, 주택 상환 사채, 건물 철거 증명서, 예정 증명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것들을 관련 있는 증서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증서에 대해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매매를 중개하는 거예요. 이 증서에 대한 매매 중개한다든지 교환을 중개한다든지, 또는 두 번째, 그 매매를, 이 증서에 관한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 그래서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매매업 세 가지 관련 있는 증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직접 거래죠.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직접 거래입니까? 예, 중개 의뢰인하고의 직접 거래예요. 중개 의뢰인의 뭐가 되면 안 되냐면은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 이거 아파트 좀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 명의로 사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내가 매수인으로서 거기에 계약서에 적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팔아달라고 의뢰했으면 나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줘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의뢰인은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되는데, 이때 의뢰인은 대표적으로 누가 의뢰하러 옵니까? 소유자가 오겠죠. 그럼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수혜받은 사람 누구? 대리인이 와요. 또 누가 옵니까? 일정한 일에 위임받은 사람? 수임인이 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알아놔셔야 돼. 대리인하고 거래했다. 대리인하고 직접 거래했다. 그거 직접 거래한 겁니다. 자, 직접 거래에서 이 거래의 종류를 불문해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거래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수의 어떤 수령 여부도 불문해요. 그 다음에 의뢰인의 승낙 여부도 불문. 요거 불문, 전부 다 불문이에요. 내 거 사도 좋다. 의뢰인이 내 거 사도 좋다 해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예요? 쌍방대리예요. 쌍방대리는 누굴 쌍방대리 한다는 얘기지? 거래 당사자 둘이에요. 거래 당사자 둘을 모두 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대리해서 혼자서 계약서를 쓰는 거지. 그래서 어느 일방에 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 된다 보시면 돼요. 되겠죠? 쌍방대리. 자, 일방대리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방대리는 됩니다. 한쪽만 대리하는 거는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그죠? 여덟 번째가 제목이 투기조장이에요. 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일단은 탈세를 할 목적으로 해서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해서 첫 번째가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요거를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미등기 부동산. 또는 전매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걸 뭐라 부릅니까?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을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전매 제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냐면 매매를 중개한 거예요. 매매를 중개하는 등 그 이외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행위 전부 다 금지 행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매를 했는데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도 금지 행위 한 겁니다.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임대가 들어갔다면 이건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매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금지 행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자, 여기까지가 원래 이제 올해 이제 있었던 거고, 이제 올해 이제 기간 동안. 작년에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된 것이 요거잖아요. 9번. 제목을 붙이면 시세부당이라고.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세부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세부당. 자,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이에요. 해서 어떻게 한 거지? 거래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해서 시세에 첫 번째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두 번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예요. 작년에 줄 우려가 시험 나왔어요. 지문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행위예요. 둘 중에 한 가지. 주거나 줄 우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뭐냐면 제목이 중개 제한입니다.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개 제한. 중개를 제한하겠다는 얘기예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를 구성을 해서 첫 번째 특정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중개를 제한을 하거나 또는 두 번째가 요 단체 있죠.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무슨 중개? 공동으로 중개하는 걸 제한하겠다. 왕따를 시키겠다. 그 말이겠지. 자, 그래서 요 공동 중개 제한. 특정 중개 상물의 중개 제한. 그래서 제목이 중개 제한이에요. 제목 알아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보세요. 그러면 요게 5번부터 관 여기 있죠. 관. 그 다음에 관, 쌍. 그 다음에 투. 그 다음에 중. 그래서 6개란 말이지. 4개가 아닙니다. 6개요. 그래서 이렇게 읽지요. 관직, 쌍 3개씩 끊어가지고 투시중. 이렇게 관직상 투시중 해가지고 여기 몇 대 몇입니까? 3대 3이에요. 3년 이하 지역도는 3천만 원이에요. 벌금. 6개. 관직상 투시중.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1번부터 10번까지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예요. 되겠죠? 1대1 4가지, 3대3 6가지. 매무수거 1대1, 관직상 투시중 3대3.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행정형벌입니다. 일단 행정형벌이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여러분이 책에 제목 위주로 해서 한번은 다시 밑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0페이지에 한번 보니까 위반시 제재라고 나와 있어. 방금 행정형벌 제재는 했죠. 자, 양가로 이번에 위반시 제재 해가지고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일단은 상치입니다.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거기 일단 등록 상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몇 월입니까? 6월에 자격정지죠. 우리 안기법이 2소 2개금 해가지고 6월에 자격정지.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금지행위 중에서 첫 번째가 제목이 매매업이죠. 다시 한 번 더 암기합니다. 매매업 해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다. 토건 입간공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양가로 2번 넘어가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예요. 알면서 그를 통하여 밑줄 중개의뢰입니다. 중개의뢰 그 다음에 그 옆에 명의이용 두 개 중에 한 가지. 그래서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몰랐다면은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밑으로 양가로 3번 해보세요. 사례 중에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말은 명목을 불문하겠다는 뜻이겠죠. 명목을 불문하고 옆으로 가면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말합니다.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죠. 실비에 대해서 초가 동그라미.
초과해서 뭘 받은 거예요? 금품.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이죠. 금품을 받는 행위. 명목을 불문하고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뒤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는데 요약집에 보면은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판례를 내가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요약집에 있는 판례 위주로 보시면 돼. 보고 나머지는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면은 또 막 판례들이 막 나옵니다. 네, 그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 자, 밑으로 양가로 4번에 보세요. 양가로 4번에 거짓된 언행이지요. 거짓된 언행, 거래상의 중요사항이에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자, 침묵이죠. 그 밖의 방법은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서 여기까지가 매무수거고요. 오른쪽에 양가로 5번에 보면은 이게 관련 있는 증서, 관련 증서를 말하죠. 양도 할세 등이 금지된 부동산, 그 다음에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매매 교환 중개하거나 그 매매업. 요거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관련 있는 증서가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있죠. 청약 저축, 예금, 부금, 조합원 지위, 주택조합원 지위, 주택 상환 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증명서, 예정 증명서 같은 거 이런 것들 관련 있는 증서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양가로 6번에 의뢰인과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네. 그죠? 직접 거래. 그래서 이 의뢰인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기본적으로 소유자하고 두 번째 보니까 대리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임인도 있습니다. 대리인, 수임,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거래할 때 이 거래의 종류를 불문하고 승낙 여부도 불문하고 보수의 수령 여부도 불문하고 일단 어떤 경우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뒤에 넘어가니까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죠. 쌍방대리. 쌍방대리가 옆에 같이 있었네. 그죠?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거래 당사자 둘 다 대리한다. 그래 보시면 돼. 일방대리는 괜찮고 쌍방대리는 일방에 어떤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는 금지하고 있다. 자, 그다음 204페이지에 제일 밑에 내려가면 양가로 7번이 있어요. 요게 투기조장입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해서 자, 보존등기, 이전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걸 미등기 부동산 이렇게 부르겠죠.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에 전매 제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동그라미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이거를 금지 행위로 보고 있고. 자,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8번이 나오죠. 8번의 제목이 뭡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8번 제목이 시세부당이다. 이거 알아놔야 돼요. 시세부당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가 됐다. 이거죠. 꾸며가지고 밑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요거 한 가지, 그리고 그 옆에 줄 우려. 그래서 줄 우려 기억하셔야 돼요. 시세부당. 그리고 마지막 9번에 보니까 이거 제목은 뭡니까? 중개 제한이에요. 단체 구성해서 이 말이죠. 특정 중개 대상물 중개 제한하거나 요거 한 가지랑 단체 구성은 이외자와의 공동 중개 제한한다. 왕따시키는 거고. 자, 이것도 작년 지문에 들어갔었습니다. 작년 지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 3번이 나오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 행위 나옵니다. 요거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밑줄 안 꺼볼게요. 두 번째 줄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 등이 받는 금지 행위가 아니고 일반인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박스 안에 있는 행위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럼 박스 안에 있는 행위를 좀 기억해야 되겠네. 자,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밑줄을 어디다 껐냐면 특정 개업이라고 꺼보세요. 특정 개업. 자, 특정 개업 등에 대해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시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한 유도 이런 식으로 제한하거나 제한 유도. 특정 개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의미로 가져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줄 끝에 가시면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다른 개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거.
이것도 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가격 이하로는 안 된다. 우리 아파트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당한 표시 광고하는 걸 방해한다든지. 다섯 번째가 자,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 광고 강요하는 거죠. 강요 또는 대가 약속하고 유도하는 것. 유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지. 요 다섯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좀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헷갈려 막. 조금씩 헷갈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막 깨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반복해서 한 100번만 읽으면 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100번 읽어주면 자동적으로 내가 안 외우고 싶어도 그냥 막 줄줄 나와 그냥. 외우려고 막 머리 쓰지 말고. 아시겠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막 나옵니다. 자다가도 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시세부당 있죠? 시세부당이랑 그 다음에 중개제한 있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이 누계에나 적용되는 이 다섯 가지 있죠? 이걸 전부 다 뭐라 부르냐면 교란행위라 불러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 불러요. 그러면 나머지 금지행위들은 교란행위가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시세부당이랑 뭐랑 중개제한이랑 누계에나 적용되는 거,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이거 있죠? 요게 교란행위입니다. 자, 뒤에 한 장 넘겨보면은 형벌이 나오죠? 행정처분은 아까 다 했고 형벌도 다 했잖아. 매무수거는 1대1, 관직상 투시중은 3대3. 자, 관직상 투시중 밑에 보면요, 비읍,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행위 요거 들어가 있죠?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3대3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도 기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3대3을 받는다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3대3은 관직상, 투시중, 방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방을 붙여야 되는데 이 방이 뭡니까? 방해한 거예요, 방해. 기업 등의 업무 방해 있죠? 업무 방해하면 요 다섯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교란행위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다섯 가지가. 아직까지 다 못 외웠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직상, 투시중, 방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3대3은요. 1대1은 매무수고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네모 5번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나옵니까 이제? 자, 교란행위가 아까 어떤 행위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시세부당, 두 번째가 중개제한, 세 번째가 누구에나 적용되는 기업의 업무 방해행위. 그걸 줄이면 그냥 방해행위라고 하세요. 방해행위 하면 이 다섯 가지가 딱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누구에나 적용되는 거 방해행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란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아시겠죠? 박스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있는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거 보세요. 요게 이제 작년에 신설되고 안 나왔어. 시험 문제는 모의고사 때 한 번씩 나오고 했는데 올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누가 설치 운영한다고요? 국장이라는 거. 그래서 교란행위는 1번 시세부당, 동그라미 2번 중개제한, 3번이 뭐라고요? 방해행위예요. 방해행위. 되겠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어떻게 하느냐. 자, 거기 조문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의 목적인데 당연히 신고센터 설치하는 목적은 교란행위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교란행위 다시 한 번 더. 교란행위가 뭐냐? 기억 1번이 뭡니까? 박스 안에 1번이 제목이 이게 시세부당이잖아요. 되겠죠? 2번은요? 2번이 뭐예요? 2번이 중개제한입니다. 중개제한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해서 요 밑에 거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방해행위예요. 기업 등의 업무 방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교란 행위가 뭔지 알아놔야 되니까. 자, 이런 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국장이 설치 운영할 수가 있고, 뒤에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 신고센터의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이거 신고센터의 업무인데 박스 안에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신고 접수 받겠죠? 이 신고센터에서. 접수 상담하고 밑줄.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어요. 확인 밑줄. 확인 또는 그 줄 옆으로 쭉 가면 조사 및 조치 요구라는 게 있어요. 조사 및 조치를 요구를 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다가 조사 조치 요구하는데, 일단 확인하고 조사 조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처리 결과가 있겠죠.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준다. 이런 업무를 한다 보시면 되고. 근데 신고센터의 업무 위탁이 있어요. 자, 국장이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어요. 이 이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어디에다가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한국감정원 돼 있죠. 이게 바뀌었잖아요. 뭘로 바뀌었어요? 어디? 네, 꼭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 학원에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이에요. 감정이 아니고 부동산으로 바꿔야 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꿔주세요. 부동산원이에요. 명칭이 바뀌었어. 자, 그래서 부동산원에다가 위탁을 한다. 위탁할 수 있는데 어디 위탁한다? 부동산원에다가 위탁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자, 본인이 신고인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고하는 사람이다. 신고하려는 자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신고하려는 자 나오죠? 그러면 내가 교란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내가 발견을 했죠? 그러면 신고를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밑줄 가보세요. 신고 사항, 서면 제출. 그러니까 다음의 사항, 서면 제출. 그 말이에요. 그때 가로 안에 뭐라 돼 있어? 전자문서 된다는 얘기지. 나는 신고할 때는 신고사항에 대한 서면 제출을 해라. 그 말이죠. 전자문서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떤 사항을 신고하는가? 박스 안에 있어요. 신고인 및 피신고인 인적사항이잖아요. 내 인적사항이랑 신고당하는 사람 인적사항 뒤에 기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발생했냐? 교란행위가 일시, 장소, 어디서, 내용 어떤 것, 뭘 위반했는지 이런 거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증거자료 확보했을 거 아니야. 증거자료하고 참고인 있으면, 참고인 있죠.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돼. 대충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신고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면 당연히 어디다가 이거를 제출하겠습니까? 신고센터 어디에? 부동산 원이 될 거 아니야. 신고센터가 제출한다 돼 있죠, 거기. 자, 신고센터에서 제출하는데, 그럼 신고센터가 이거를 받았어. 그런데 신고센터 딱 보니까 약간 좀 뭐가 좀 부족해. 그래서 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신고인한테. 그러면 보완하면 되겠죠.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고, 보완할 게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조사 등을 요구하는데, 신고센터가 어디에 요구하냐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요구합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사 조치 요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 국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신고센터에서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 요구 안 하고 그냥 신고센터에서 바로 처리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요거는 약간 의심스럽고 좀 뭐 이상한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박스 안에 보세요. 기억, 명백히 거짓이다 이거는. 그 신고센터 딱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네. 그러면 처리를 종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보완 요구했는데, 그죠? 보완을 안 한 거예요. 보완 요청을 했는데 보완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이미 처리 결과가 통보가 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사건 끝났는데 또 신고인이 새로 신고한 거예요. 또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또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처리 종결.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수사 중.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다.
그리고 재판 계류가 용어가 계류가 바뀌었어요. 재판 계속으로 바뀌었어요. 계속. 계류 아니고 계속. 계류 중이 아니고 뭐라고? 계속 중. 재판 계속 중. 그리고 판결 확정.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종결을 한다는 얘기지. 신고센터에서.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고?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다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한다 돼 있지요. 그러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어떻게? 신속하게 나와 있잖아. 신속하게 어떻게 해야 돼?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해야 되겠지요. 밑줄 꺼보세요.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 완료하고 그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통보해 주겠어? 당연히 신고센터에다가 처리 결과를 통보하겠죠. 그러면 이 신고센터는 다시 이것을 누구한테 통보해 줘야 돼? 신고인, 내한테 통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 통보. 어떻게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요. 신고센터는 의무가 발생되는 게 있는데 매월 10일까지 밑줄 직전 달에 어떤 접수 및 처리 결과 있죠. 요거를 누구에게? 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직전 달 거. 전달 거를 요번 달 10일까지죠. 10일까지 제출해라 그 말이 국장한테.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승인사항이 있네요. 부동산원이 위탁받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규정에 대해서 국장 승인 받아야 돼요. 변경했으면 변경 승인 받아야 되겠지. 요런 신고센터의 운영, 그죠?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 처리 절차, 요런 겁니다. 요까지 전부 다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금지 행위에 관해서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가 1번에 보세요.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금지입니까? 네. 금지네. 2번에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쌍방대리 금지잖아요.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거래. 대리인과 직접거래 금지행위예요. 4번에 전매 제한 받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거래 중개. 전매 제한 되지 않으니까는 이건 금지행위 아니잖아. 자,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과의 무등록이 알면서 명의를 이용하게 했네. 금지행위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문 그대로 나와요. 판례가 좀 몇 개 들어가고 조문이 그대로 나오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 9번 문제 보세요. 개업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아파트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 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네. 이게 금지 행위지. 관련 있는 증서잖아요. 이번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했어요. 다른 개업을 통해서 임차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지적거래 아니잖아. 금지행위 아니죠. 3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 이거는 쌍방대리예요. 이거 쌍방대리죠. 4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인데 매수중개 의뢰인에게 건전당 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거짓된 언행을 한 거죠. 판단을 그르치게 했어요. 금지행위죠. 5번에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를 받았다. 알면서. 금지행위인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금지행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 금지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제재 있죠. 요걸 바로 연결시켜 줄 아셔야 돼요. 3대3이냐 1대1이냐. 그것만 하면은 맞춥니다. 이거. 자, 210페이지에 지도 감독이 나옵니까? 자, 지도 감독을 한번 볼게요. 지도 감독. 자, 첫 번째 감독상의 명령이 이제 먼저 그 뒤에 나올 건데 감독상의 명령이 있어요. 이 감독상의 명령이란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감독상 명령. 감독상 명령이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자,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처 제일 높은 부처가 어디죠? 행정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죠. 국장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여기에? 그 밑에 시도지사가 있죠. 또 누가 있어요? 네, 시군구 등록관청이 있죠. 그리고 또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분사무소 등록관청도 있어요. 자, 이러한 행정기관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 네, 감독의 관청이라 불러요. 감독하는 관청이라 부르겠지. 자, 이 감독관청이
첫 번째, 부동산 투기 등에 관한 거래의 동향을 파악한다. 파악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령의 어떤 위반 내용에 대한 확인 할 목적. 세 번째는 구체적인 행정 처분을 할 목적이에요. 자,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누구한테 명령 내리냐?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내리겠어요? 당연히 기업이 주인공이니까 기업한테 내리겠지.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이 있으면은 무등록 기업한테도 명령을 내리고요. 정부마을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한테도 내리죠. 저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회한테도 명령 내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 불러? 감독의 대상자죠. 감독 대상자. 자, 감독의 대상자한테 뭘 한다고? 감독상의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감독상의 명령, 이 단어를 좀 보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 감독상 명령에 어떤 명령이 있느냐예요. 어떤 명령. 자, 이 감독상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이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예요. 업무사항에 관한 보고, 업무사항 보고. 두 번째는 자료 제출해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세 번째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을 해서 어떻게?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감독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상 명령 안에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 공무원 출입해가지고 조사 검사. 이게 감독상 명령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위반한 겁니까? 보고를 하려 했는데 안 한 게 위반한 거지 뭐. 어떻게 위반한 걸 아셔야 돼요. 보고하려 했는데 안 했다. 보고하게 했는데 어떤 보고? 거짓 보고. 거짓으로 보고. 자, 자료 제출하려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했죠. 위반한 거죠. 하긴 했는데 어떤 제출? 거짓 제출. 뭘 거짓 제출. 자, 공무원 출입해가지고 조사 검사 하게 할 수 있죠.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거부한 거예요. 기피. 거부는 어떻게 한 거지, 거부. 거부는 문을 안 열어준 거 거부고. 방해인 건 어떻게 한 거죠? 방해는 막 조사하고 있을 때 막 떠드는 거지. 노래 부르면서. 기피는 이리 오라 그랬는데 저리 가는 거예요. 기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부, 방해, 기피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유명한 거방기라고 있어요. 그 안기상 정리 보면 거부. 이거 누가 물어보더라고 예전에. 거방기가 뭐냐고. 거방기가 궁금했죠? 거부, 방해, 기피예요. 거부, 방해, 기피. 자, 공무원은 그럼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내가 공무원이다 알려줘야 되죠. 그 공무원이다 알려주는 걸 뭐라 불러? 증표라 그래요. 증표를 보여줘야 돼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돼요. 그 증표가 어떤 겁니까? 난 공무원이다. 공무원증이 있겠지. 공무원증 및 하고 그 다음에 요 조사 검사 요거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 검사 증명서가 있어요. 조사 검사 증명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돼요. 주는 건 아니고, 공무원증을 주는 건 아니고 보여줘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감독상 명령에 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인데, 행정처분은 크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그렇죠. 취소 아니면 정지예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뭐냐, 행정처분이 무슨 행정처분을 받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뭐 취소, 뭐 정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행정처분이 뭐냐 물어봤는데 1대1, 3대3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거 무조건 알고 있는 거 그냥 1대1 제재가 뭐냐, 행정처분이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행정처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취소 아니면 정지를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행정형벌이 뭐냐 물어보면 1대1, 3대3을 대답하고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없습니까? 두 사람. 보조원이 없죠. 협회도 없습니다. 보조원하고 협회는 행정처분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조원하고 협회는. 되겠죠? 자, 법령을 위반했다.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 그에 대한 행정상 책임으로서 받는 것이 뭐예요? 예, 행정처분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처분은 누가 합니까? 누가 행정처분합니까? 누가 합니까? 요 사람이 해요. 자격을 부여한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격증 말하는 게 아니고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자격. 자, 자격증은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시도지사한테 받았죠. 그러면 시도지사만 그 자격에 대해서 취소 정지를 하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못 합니다. 주어가 틀리면 아예 그 틀린 지문이에요. 다른 거 다 맞아도 주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등록관청이 뭐 자격 취소 이래 나오면 틀린 거라니까. 무조건. 자, 그러면 등록증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등록관청한테 받았죠.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누가 하는 거죠?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뭐 등록 취소 바로 틀린 거라니까.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누구한테 받았죠? 국장한테 받았죠. 그럼 국장이 지정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처분의 계간, 요 표가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좀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기관이고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계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은 5가지가 있어요. 자, 5가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자격의 취소부터 자격 취소가 있고, 두 번째는 자격의 정지가 있죠. 세 번째는 등록의 취소가 있고, 네 번째가 업무의 정지가 있어요. 다섯 번째가 지정의 취소. 자, 이 5개를 순서대로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첫 번째가 누가 받냐? 대상자예요. 처분을 누가 받냐? 자격 취소의 대상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 예,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이면 다 자격 취소의 대상자예요. 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죠? 그러면 일단 취소의 대상자예요. 개업도 대상자죠. 소속도 대상자죠. 집에 놀고 있는 그냥 일반 공인중개사도 대상자예요. 자, 두 번째 요 자격 정지는 누가 받습니까? 예, 요거는 딱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아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는 안 받습니다. 대신에 이제 업무 정지를 받는데 소속이 자격 정지 대상자다. 이거 중요하죠. 등록 취소는 누가 받아요? 등록 취소는 개업이 받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자, 그러면 업무 정지도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고. 지정 취소는 누가 받아요? 예, 이게 거래 정보 사업자가 받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받는다. 자, 그러면 누가 처분하느냐 하면 처분권자가 나와야 되겠지. 처분권자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처분합니까? 네, 정확하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자격증 취소하고 정지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요? 네, 요거 등록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요거 지정 취소는 누가 합니까? 네, 지정 취소는 국장. 처분의 성격이 있네. 성격은 취소해야 되냐면 할 수 있냐? 취소해야 되냐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격 취소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불러? 기속이라 불러요. 기속. 정지, 자격 정지는 할 수 있으니까 재량이고. 자, 등록 취소는 두 가지입니다.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죠.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어요. 절취가 있고 상취가 있고. 업무 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이거 중요하죠. 지정 취소는 뭡니까? 재량입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 무조건 틀렸죠. 그 다음에 절차는 취소의 경우에는 다 뭐 실시합니까? 취소 전에 청문이라는 걸 실시해야 돼요. 청문. 취소 전에는 청문.
정지는 네, 의견 진술입니다. 의견 진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통보가 있죠. 자, 어떤 행정처분에 보고 통보를 해야 됩니까? 자, 자격 취소에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있죠? 다른 시도지사에게 뭐 해야 돼? 통보해야 돼요. 뭐만? 자격 취소만. 다른 건 없어요. 자격 취소만 이 오보통이 있다는 거지요.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오보통 내지는 뭐 오통이라고 하든지. 자,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요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몇 글자 있으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기간까지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1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위에만 처분 관청만 밑으로 안 꺾고 좀 쉬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양가로 2번 처분 관청 있죠. 자,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행정관청에게만 속하는 고유 전속적인 권한이다. 그렇죠. 그 자격을 부여한 행정기관이 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기업 등록관청에서는 개업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하게 되는 거죠. 니은의 국장은 거정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 취소를 권한을 가지고, 시도지사는 자격증에 대해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말아두시면 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밑에 나오는 211페이지의 자격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